이분의 정체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그냥 저랑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큰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약간 사실 저는 꾸미는 것과 자기관리에 관심이 많은 편입니다.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피부 관리나 위생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2살 위인 형은 패션이나 관리에 전혀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외출이나 여행을 갈 때도 잘 씻지 않거나 양치를 거르는 경우가 있고 입냄새가 심할 때도 있습니다. 한 번은 형을 위해 스킨케어 방법과 코디까지 정리해서 알려준 적이 있습니다만 형은 알아서 할 테니 신경 쓰지 말아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으로서 최소한 말끔하게 다니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이야기하게 되는데 형은 전혀 바뀔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이제는 그냥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고민이 됩니다. 저는 이 형의 정체가 궁금합니다. 예. 옷에 관심도 없고 피부에 관심도 없고 씻지도 않고 입냄새가 나고 이분의 정체는 과연 어떤 분이신지 최소 자연인이 아니실까 아니면은 뭐 포켓몬스터에 나오는 태초의 모습 그대로의 그 형상을 유지하신 분이 아니실까 예,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랑 묘하게 동질감이 느껴지면서 뭔가 큰 벽을 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예. 저도 약간 사실 패션에 관심이 없어요. 예, 저는 그냥 위에 걸치면 상의고 아래에 걸치면 하의니 이런 사람인지라 그렇다고 해서 뭐 제가 옷을 막 이렇게 건성건성 입고 다니진 않아요. 예, 저도 분위기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춰서 옷을 입고 가는데 주변 친구들이 좀 패션에 진심인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옷을 굉장히 막 이렇게 꾸며 입고 와요. 예. 그래서 이렇게 입고 있는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묻혀요. 예. 묻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저도 뭐 피부 관리 해봤자 뭐 그냥 보습크림이나 로션이나 뭐 이제 선크림 요 정도, 그리고 뭐 아니면 립글로즈 요 정도 바르는데 제 주변 친구들은 이상해요. 예. 제가 이상한 걸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스킨, 로션, 뭐 그 다음에 이제 선크림 요까지는 오케이야. 뭐 근데 여기에 뭐 이제 BB 또는 CC 뭐 이제 그 다음에 여기 파운데이션 뭐 그 다음에 뭐 아이크림 눈에 주름도 없는 놈들이 왜 아이크림을 바르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바르죠. 그 다음에 뭐 여기 이거 이클로즈에다가 틴트 바르죠. 난리가 나요. 예.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예 피부과 가가지고 이제 시술을 받아요. 레이저 제모니 또 뭐 그 다음에 뭐 안면 윤곽 막 이렇게 해주는 마사지니 뭐니 해가지고 관리 받고요. 예. 또 이제 보이지 않는 것도 관리해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가가지고 왁싱도 하는 친구들도 봤어요. 예. 그렇게 막 관리하는데 예. 중요한 건 뭐냐? 예, 그렇게 관리를 하든 안 하든 피부가 뒤집어지는 건 똑같더라. 예. 저는 안 했는데도 그 뒤집어지지 않는데 얘네들은 해도 뒤집어지더라. 예, 나는 너무 너무 피부가 좋더라. 이게 10가지만 얘기할게요. 어,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불편할 것 같아요. 왜냐?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내 자매가 같이 이제 집에서 밥을 먹어. 내 앞에 앉았어. 근데 옷 입은 상태도 너무 마음에 안 들어. 막 진짜 막 남자 형제 같은 경우들은 옷을 안 입고 다닐 때도 있어요. 예. 저는 그래도 잠옷은 입고 돌아다니는데 다른 집의 남자 형제들은 다 깨벗고 다니더라고요. 뭐 그러고 다녀. 막 그런 것도 있고 막 씻지 않아. 막 뭐 굳이 나갈 일 있어 하면서 씻지도 않고 막 했는데 이 새끼가 밥을 먹으면서 말을 하는데 입냄새가 막 나와. 굉장히 불편하죠. 가족한테 이딴 피해를 줘도 되냐 이러면서 막 하는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되는 것도 있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 밖에서도 안 꾸미고 안 씻고 이러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까봐 그런 거. 얘 안 씻었어. 냄새나. 야, 좀 옷, 이게 뭐냐. 이러면서 막 이런 거에 손가락질을 받을까봐 너무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 걱정을 좀 줄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엄청 신경을 쓰는 거예요. 스킨케어 막 방법도 알려주고, 막 옷 입는 것도 막 코디 막 알려주고, 막 파스널 컬러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깔별로 막 이렇게 해주기도 하고, 뭐 다 해줬어. 막 형 데리고 가가지고, 막 형 이거는 로션이고, 이거는 스킨이고, 이건 선크림이야. 그러니까 이거 세 개는 꼭 바르고 가, 알았지? 막 이렇게 얘기해주고, 옷장 끌고 가가지고, 이건 언제 입는 옷이고, 이건 언제 입는 옷이야. 바지는 이거 입어, 저거 입어. 다 알려줬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관심이야. 근데 문제는 이 뒤야. 막 이제 알려줬어. 근데 이 형이 안 발라. 또 옷을 대충 입었어. 그럼 이제 형, 내가 왜 알려주는 대로 안 해? 안 발랐지. 좀 바르란 말이야. 알려줘도 안 바르는 이유가 뭐야? 그게 뭐야? 왜 대충 입어? 내가 옷장에 꺼내놨잖아. 옷장에 내가 하나하나 정리해줬잖아. 왜 정리해준 대로 안 입어? 이면서 되게 많이 막게 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거는 뭐예요? 관심이 아니야. 이거는 간섭이 되는 거예요. 자, 관심과 간섭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관심. 이 사람이 이러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너무 걱정되네. 그래서 내가 챙겨줬어. 이건 관심이에요. 근데 간섭은 뭐야? 왜 안 해? 알려주는 대로 왜 안 입어? 도대체 어쩌라는 걸? 왜 내가 알려준 대로 안 해? 왜 내가 말해준 대로 안 해? 그런 걸 막 얘기를 해. 그러면은 그때부터는 뭐가 되냐? 간섭이 되는 거야. 막 끌고 가가지고 발라 이씨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옷 바꿔 촌스러워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들어가봐 와봐 이거 입으라고 얘기를 하는 그때부터가 간섭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체크해야 될 건 뭐냐? 지금 내가 형아에게 관심 있는 건지 아니면 간섭을 하고 있는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내가 좀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체크를 하게 하면은 내가 지금 어느 정도 내가 좀 가 있구나. 내가 지금 어느 정도 형에게 좀 내가 신경을 쓰고 있구나. 요거를 내가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형이 변화할 의지가 없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질문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변할 의지가 없을 때는 이게 진짜 뭐 알려줘도 안 써먹는 애들은 뭐 어쩔 수 없긴 한데 변할 의지가 없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조금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이런 경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뭐 알려줬어. 알려준 대로 했어. 근데 본인이 부자연스러움을 느낀 거예요. 내가 동생이 알려준 대로 옷을 입었다. 동생이 알려준 대로 내가 비비 바르고 로션 바르고 막 이제 스킨케어 바르고 다 했어. 근데 옷이 너무 불편해. 그리고 피부가 막 땡기는 듯한 그 느낌을 받는 거야. 그거 되게 불편해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못 하겠는 거야. 그래서 그냥 뭐 다시 그냥 내 방식대로 할래. 이래가지고 이제 변화의 의지를 저버린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 경우는 뭐냐? 알려줬어요. 알려준 대로 입었어. 그리고 알려준 대로 해줬어. 처음에는 괜찮아. 근데 이제 시간이 갈수록 얘가 점점 내 영역을 침범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거야. 이제 내 나름대로 동생이 알려준 대로 옷을 입었는데 막 동생이 옷이 이게 뭐야 막 이런 경우도 있고 내가 이거 바르라고 했지 안 발랐지 또 보니까 안 했네 이러면서 또 뭐 할 때 듣는 거고 아니면 나름대로 노력을 했는데 이 노력에 대해서 뭐 신경을 안 쓴 거야. 칭찬을 안 해. 어떤 피드백이 없어. 뭐 잘했으면 형 잘했어 뭐 이런 얘기를 해줄 줄 알았는데 괜찮네. 내가 얘기해준 대로 입으니까 괜찮잖아. 그러니까 동생 말 듣는 게 낫다니까? 동생 말 듣는다가 안 뒤져 그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또는 나름대로 꾸며 입었지만 또 아, 형! 옷이 그게 뭐야? 어, 알려준 대로 입으라고! 알려준 대로, 그게 내가 알려준 방법이냐? 이러면서 또 막 이제 뭐라 그랬어. 그러면은 이제 이 형의 입장에서는 뒤질라게 욕이 나오는 거죠. 이제 막 속이 뒤집어지. 아니, 내가 지가 알려준 대로 입으라고 하자가 알려준 대로 나름 나도 입은 건데, 이 새끼가 말이야. 이러면서 막, 지가 뭔데 마음, 뭐 이래라 저래라 그래. 이러면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알려준 대로 입어도 날리고, 안 하면 안 한다고 날리고, 굳이 내가 이렇게 해야 돼? 안 해. 이래가지고, 이제, 아예 변할 생각을 안 하는, 그러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형을 뭐 뒤지게 때려가지고 내가 뭐 기강을 잡아야 되느냐, 아니에요. 그러면은 네 속만 타요. 예. 그, 그러면은 본인 속만 뒤집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그거잖아요. 본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꾸미는 것과 자기 관리에 관심이 많아서 옷도 신경 써서 입고 피부 관리를 잘하는 편이잖아요. 그의 반면에 어쩌면 이 형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거예요. 형의 라이프 스타일은 꾸미는 거에 크게 관심도 없고 피부 관리에도 크게 관심이 없어. 그리고 뭐 이제 집에 있을 때는 뭐 대충 있어도 괜찮아. 근데 나갈 때에도 뭐 본인이 나가봐야 뭐 차로 5분 거리, 뭐 걸어서 5분 거리 그 정도이기 때문에 뭐 꼴랑 그 5분 왔다 갔다 하는데 그거 굳이 씻어야 돼. 이래가지고 안 씻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주는 것에서 나를 지키는 거예요. 왜? 내가 형의 라이프 스타일의 영역에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 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한다는 거는 내가 형이 쳐놓은 울타리에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이 울타리를 넘어가는 것 자체가 나한테도 좀 굉장히 아파요. 왜 아프냐? 왜 우리가 이 울타리를 넘어갈 때에 잘 넘어가는 사람 잘 넘어가지만 울타리에 가끔 가다 한 번씩 보면은 이제 못 넘어오게끔 뭐 이제 시골 같은 경우는 못 넘어오게끔 그 시멘트를 이렇게 발라가지고 못을 거잖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은 또 이제 철조망을 막 이렇게 쳐놔요. 근데 그걸 넘어가려면 좀 되게 아파요. 예, 못에 찔리기도 하고 철조망 막 이렇게 좀 약간 긁히기도 하고.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의 영역을 넘어가요. 굉장히 철조망까지 쳐놓은 이 사람의 울타리를 넘어가. 아파요. 왜 아프냐? 이 사람이 내 방식대로 안 해주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내 방식을 무시해. 그렇기 때문에 왠지 내가 이 사람에게 들여놓은 노력과 어떠한 도움이나 그런 게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받아요.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예 그냥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그냥 이 사람이 사는데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내가 자각을 한다면 내가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이래라 저래라 말할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내가 덜 아파. 내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내 삶을 살면 되는 거니까. 근데 꼭 울타리를 넘어가가지고 뭐 간섭을 하고 막 이제 그러고 있는데 뭐 내가 알아서 할 땐 신경 꺼라 이 새끼야 뭐 이런 얘기 들으면 괜히 내 노력이 무거품 같고 나 혼자서 뒤에서 막 입에다가 주먹 물고 울고 있고 막 아니면 막 형이랑 막 싸우고 뭐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최대한 형의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존중을 먼저 해줘야 그 다음에 내가 형에 대한 관심이 생기고 내가 나도 지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와주고 싶다는 마음이 때로는 거절당할 때가 있거든요. 막 이제 내가 막 도와주려고 했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고 이제 하는 거야.
이 말인즉슨 뭐냐, 내가 알아서 할게라는 말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크게 관심 쓰지 마, 이런 의미는 혹시 모르겠어요. 뭐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끄시지, 이러면은 이거는 일단 형도 나름대로 일단 뭔가 힘이 있다는 거예요. 형도 나름대로 뭔가 생각이 있고 계획이 있는 양반인 거예요. 근데 자꾸 넘어와가지고 이제 열받으니까 막 알아서 때가 신경 끄라 하면서 거절을 친 거예요. 그, 그런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 그냥 형이 알아서 하게 냅두세요. 알아서 하게 냅둬. 알아서 하게 냅둬. 그러면은, 편해요. 이제 적정하게 거리를 지켜줄 수 있는 거잖아. 그리고 또는 뭐 내가 알아서 할게, 괜찮아, 고마워, 이런 경우에 거절이야. 그러면은 이제는 어느 정도 내가 뭐 대충은 완벽히는 아니지만 대충은 내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내 나름대로 조금 노력해 볼게 라는 거예요. 자, 어떠한 뉘앙스든지 간에 그 형의 행동을 지켜봐줘라. 그 형의 행동을 지켜봐줘라. 그 형의 행동을 지켜봐주고, 조금 관심을 가져주고, 최대한 존중을 해주면서, 내가, 이 형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에 도와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한 방식을 조금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막 이제 시시때때로 막 간여하고 막 이러면은 멀쩡히 뭔가 할 것 같은 사람도 되게 힘들어져요. 나 이거 나름대로 괜찮은데, 나 이거 나름대로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간섭이야, 막 이러면서 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먼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지금 이 형에게 관심을 쏟고 있는지 간섭을 하고 있는지. 만약에 간섭이라면 내가 어디까지 존중을 해줘야 되는지, 뭐 거의 어느까지가 아니라 진짜 최대한 존중을 해줘야 되겠죠. 이 형의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다라는 것까지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형이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지켜봐줘라.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지켜봐줘라. 설령 내 눈에 봤을 때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거는 형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식을 하고 지켜봐주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불러 모으세요. 아니면 정말 내 주변에 힘든 친구가 있다, 걔만 보내지 말고 걔 멱살 잡아가지고 같이 오세요. 저만의 빛 비춘다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함께 빛을 비추는 그러한 빛 비추다 강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언젠가는 모르겠지만 정말 빠른 시간 안에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또 하는 그런 빛 비추다 강연이 되기를 바랍니다.